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격 전략 중에서 심리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리적인 가격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소매점의 소매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리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은 이제 원가 지향 가격 정책, 가치 지향 가격 정책, 경쟁 지향 가격 정책,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심리적인 가격 결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가격. 첫 번째, 준거 가격이라는 개념이다. 준거. 참고하는 거가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슈퍼마켓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부, 콩나물, 계란, 이런 거는 파, 양파, 이런 거는 두부는 얼마라는 소비자들만의 가격이 있어요. 콩나물은 얼마, 계란은 32배, 뭐 한 4,000원. 4,000원보다 비싸다 그러면 비싸다. 이 집은 막 이런. 파는 한 단에 지금은 올라서 한 2,000원 정도. 양파는 한 망에 망이라고 하는데 얼마다. 이런 소비자들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가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부들을 위한 거고, 또 남자는 소주 가격, 담배 가격, 담배는 뭐 가격이 다 거의 똑같으니까 소주, 막걸리 가격. 소주는 한 병에 뭐 1,600원이다. 막걸리는 한 병에 서울 막걸리 1,300원이다. 뭐 이런 가격이 있다는 거죠, 고객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가격보다 비싸게 보면 이 집은 비싸게 판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소비자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 품목은 얼마 받을 거다, 얼마일 거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준거 가격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제품을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집이 싼지 비싼지. 고객은 제품을 구매할 때 준거 가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 가격이 준거보다 낮을 때는 구매 의도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준거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설정되면 저항하기 때문에 수량이나 품질을 조정해서 3개의 사과를 10개에 얼마 팔던 거를 5개짜리로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500g에 얼마 팔던 거를 300g으로 나눠가지고 좀 가격을 내린다든지. 준거 가격이라는 거 있다. 참고 가격이지. 한국말로는 참고하는 가격, 자기만의 그 품목에 대해서 하는 가격이다. 명성 가격. 이거는 이제 가격과 품질을 연상된다. 그래서 명품 같은 데는 가격을 좀 비싸게 팔으면 더 잘 팔려. 비싸면 좋은 걸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정판. 소량으로 1,000개 한정, 500개 한정판, 리미티드 판이라고 한정판을 생산해가지고 아주 고가로 팔면 수집가들이 산다는 거지. 가격을 고가로 선정하면서 동시에 100개 한정 또는 특별하게 생산했다. 그래서 제품 번호를 붙여 그 번호의 제품은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소구하여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고급 브랜드에서 주로 나타나.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 유명 브랜드 한정판 판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 한정판 판다고 막 새벽부터 줄 서서 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단순 가격은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슈퍼나 마트에서 10,000원에 팔아야 될 상품을 9,900원에 판다든지, 10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판다든지.
9,900원하고 만원하고 100원 차이. 이거 99,000원하고 10만원하고 만원 차이인데, 아니, 99,000원, 9만원하고 10만원하고 만원 차이인데, 많이 비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원과 9,800원 사이에 200원밖에 9,800원, 1,980원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고객은 만원대인지 1,000원대인지 느낌이 달라요. 그걸 아드남바 프라이싱이라고 한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뭐 꼭 990원, 980원 하지만 900원, 890원 이런 가격들이 많은. 그 다음에 이제 단계 가격. 고객들이 상품을 쉽게 선택하도록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만약에 넥타이를 파는데 3만원짜리 넥타이 5만원, 8만원으로 판매하면 5만원짜리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5만원짜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3만원, 8만원, 5만원.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거, 이거보다는 이거. 중간 가격.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간을 많이 결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가격. 5만원짜리로만 하나만 놓고 팔면 잘 안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습 가격이라는 거예요. 장기간 고정된 가격. 라면 가격이라든지 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저항이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버스비라든지 이런 거예요. 관습 가격이라는 거죠. 관습처럼 오래. 그리고 이제 균일가 만원에 균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천원샵이다. 천원샵, 다이소의 천원샵이 어떤 발달된 형태인데 요즘 다이소는 어떤 많은 품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다이소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생산자의 판매분 대금결제 해주는 걸로 많이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소가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나는 거지. 독점적이다 보니까 또. 차별 가격이다. 야구장, 영화관 이런 데서 일반석과 비행기도 1등석과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주말 가격, 주중 가격이 다르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주중, 주말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관습 가격. 이번에는 이제 소매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매가 정책. 소매점에서 어떤 가격 정책이냐. 그래서 소매는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는 단일 가격. 단일화. 1,000원에 규율파. 뭐 과자, 오리온 새 시리즈. 3팩에 얼마. 농심, 혜택. 다 과자들 묶음 판매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농심, 묶음. 이 묶음하고 관련 연결돼. 몇 개의 상품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번들 판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심의 새우깡 3번들. 새우깡, 쌀새우깡, 매운 새우깡, 그 다음에 쌀새우깡, 매운 새우깡, 그 다음에 찹쌀새우깡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얼마에 판다.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단순 가격도 슈퍼마켓에서 끝자리를 좀 9,900원에 판다든지 980원이라든지 1,000원짜리라. 그 다음에 또 단위 가격이라는 게 있다. 개별 상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 그리고 또 할인점에서 에브리데이 노 플러스 EDLP 항상 예측할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설정한다.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는 싸게 파는 걸로 좀 저가로 파는 게 정평이 나왔다. 이마트의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EDLP 정책은 많이 어찌됐든 알고 있는 가격이다. 하이로 프라이스 평소에는 높게 설정하지만 빈번한 할인 행사를 들여도 낮게 판다. 준거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사의 가격이나 품질을
판단을 중거점으로 이용해서 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소매가 조정 유형은 할인가 한다든지 인하 조정, 인상을 조정. 가격을 인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매 관련 이유가 있어요. 상품 구성의 실수라든지 지원 실수라든지 시간 실수,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선물 세트 시즌이 지나면 좀 싸게 판매한다든지 품질 실수라든지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낙과 같은 거 뭐 싸게 팔고 있죠. 그다음에 밴더 실수라든지 그다음에 판매 관련 원인이라든지 가격 실수, 판매 증진,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인하, 판매 정책 때문에 운영상의 이유, 시장 변화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을 인하해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인하 시기를 또 보면은 조기에 인하는 그러니까 남성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상 가격에 판매하죠. 출시상품 나오면 바로 가격 인하한 가격 인하 형식은 세일을 한다든지 바겐 세일은 일정한 기간만 가격을 내렸다가 올리는 거. 그다음에 쿠폰은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은 사은품 주는 거죠. 어떤 상품을 사면 사은품 제공한다. 보너스 팩이라는 건 여러 개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 보너스 팩은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묶음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고객 의대, 리워드 프로그램. 사실은 적립제도, 마일리지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고객 우제 제도하고 관계되는 거죠.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인데, 마일리지는 뭐 롯데카드 마일리지라든지 여러 신용카드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격 인하의 역할은 일시적인 가격 인하는 세일과 재무적 관리를 위한 마크다운이고, 가격 인하 역할은 일시적 가격 인하는 뭐 이런 거고, 가격 인하적인 마크다운의 시기, 가격 인하 폭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약탈 가격은 상대를 경쟁점이 있을 때 그 경쟁점 망할 때까지 이쪽에서 싸게 팔면 경쟁점 망하잖아. 그럼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시장 세월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한다든지. 패션 제품일 때 가격 적정은 시즌 전에는 좀 비싸게 팔고 바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시즌 내에는 할인해서 팔고 시즌이 끝나면 완전히 대폭 할인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신사복 같은 경우가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가 가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매점에서 가격은 이제 주로 묶음 판매를 한다든지 번들로 단수 가격 아드람바 프라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EDLP 에브리데이 노 프라이스로 한다든지 준것 가격 이런 개념들은 소매점에서 많이 참고해서 가격 결정을 실제로 하고 있다. 당연히 단일 가격, 한 상품에는 단일 가격만 있는 거죠. 막. 이쪽에서 한 매장에 여기서 가격은 1,000원에 파는데 여기서는 900원에 파는데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잘못 부착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